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1화 멘토와의 관계가 애매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추적 네. 내리네요, 그죠? 나름 시원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더위가 좀 일찍 와가지고. 예,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멘토와의 관계가 애매할 때인데요. 두 분은 살면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었습니까? 작두님 어때요? 원래 제가 묻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어서부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가 예.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항상 옆에 둬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사적으로 멘토다 생각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업계로 끌어준 멘토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분하고 요즘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원하죠. 소원. 네, 아주 소원하죠. 그 말고도 진짜 예. 기억에 남는 사람들 꼽으라 그러면 예, 여러 명 예, 있으신가 여러 명 보네, 있어요. 그쵸? 예. 뭐 전 직장의 선배 중에도 한 두 분 기억나고 예. 조금 전에 좀 소원하지만 예. 저를 또 이 업계를 예. 끌어준 분도 예. 있으시기도 하고 예, 예. 또 후배 중에 우리 어쩌다 철학자님도 있고 이거 가짜니십니다. 뭐 예, 예. 많이 있죠. 예, 좋습니다. 자유님은 자기를 이끌어준 멘토가 있었습니까? 네, 뭐 저도 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가장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철학자님과 함께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도 그랬죠? 예, 예. 네, 끌어주시고 예. 저는 끌려다니고 예. 힘들어 죽겠어. 그죠? 때로는 이렇게 같이 걷는 것 같기도 하다가 예. 때로는 질질 끌려가는 느낌도 들었다가 예.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정할 때 저를 이끌어준 멘토가 네.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 멘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관계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저한테도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 아주 좋죠. 이런 예, 주제.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주변에 본 사람들 중에도 가르침을 주고받는 스승이나 직장에서는 뭐 멘토 이런 분들과 관계가 되게 좋았다가도 어느 시점인가 관계가 좀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멘토와의 관계가 애매하거나 예전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인문학적 얘기를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멘토, 스승 뭐 이런 거죠. 그죠?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요즘 직장에서는 스승 이런 표현 안 하고 멘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둘 다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스승하면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중국 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라는 책에 학기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교학상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네. 교학상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좋아하는 예, 표현입니다. 예. 교학상장은 그 대교라는 회사 본사에 딱 네. 가보면 네. 1층에 교학상장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학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 이런 뜻인데요. 교학상장이란 말처럼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야말로 최고의 사제지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스승으로부터 계속 배우기만 하는 제자는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바둑에 보면 네. 조훈현 이기고 세계 챔피언 이창호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또 쿵푸 팬더 봐요. 예. 쿵푸 팬더 보면 그죠. 거기 시프를 네네. 뛰어넘는 타이렁 예, 싸가지 없는 예, 놈도 예, 있고 예. 그 아무 재능이 없다가도 성장한 네. 포인가요? 포 네. 예, 주인공 예. 뭐 이게 있잖아요. 예. 진짜 스승의 그릇을 못 넣는 사람도 있고 예. 스승의 그릇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네, 큰 더 모습을 크게 되는 사람도 있고 만드는 그죠? 사람도 예, 있고 예. 그죠? 일단 제자는 스승한테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배우기만 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냐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속 배움만 받는 제자는 결코 좋은 제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러면 제가 좋아하는 독일 철학자 니체인데요. 니체는 자기가 자서전처럼 쓴 책 중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쓰고 있는 월계관을 낚아채려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니체는 영원히 제자로만 머무는 사람, 다시 말해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고 배우기만 하는 제자는 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니체 주장에 동의가 되세요? 직장인들 싫어할 거다. 왜요? 나한테 배웠던 네. 후배가 네. 자기를 넘어서 네. 이거를 맞아요. 인정하고 용인해주고 그걸 권장할 수 있는 선배라면 네. 어마어마한 리더예요. 그런 그렇죠. 사람. 네. 예, 예. 그렇죠. 전부 다 밟으려고 그러거든. 예, 예. 음. 그렇죠. 또 웬만큼 다 키워놔도 자기를 넘어섰다 싶으면 시기하고 네, 그런 이런 경우가 있죠. 심리적으로 또 많이 예, 깔려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죠. 근데 니체 주장은 저는 그렇죠, 그죠?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공감보다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반감이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왜 우리가 군사부일체 뭐 그죠? 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는 유교 측 가르침을 좀 충실한 받은 사람일수록 니체 주장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작두님 얘기처럼 니체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전체 인류가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인류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령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열심히 배웁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보다는 약간 못 미치죠. 왜냐 그러면 스승을 뛰어올 수 없으니까요. 또 그 제자가 또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또 그의 제자는 또 그 사람보다 약간 못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제자는 점점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도 계속 스승보다 못한 제자만 양상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직장인 얘기했는데 예. 니콜라 테슬라 엄청난 천재잖아요. 네. 그거 에디슨이 쫓아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에디슨도 찌질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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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모습이라면 뛰어넘기를 다 바랄 텐데 그렇죠. 경쟁 논리를 이렇게 또 쳐다보는 현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 직원이 자기보다 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자기 위치를 위협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오죽하면 에디슨이 테슬라를 쫓아냈겠어요. 그렇죠. 예. 참 치질한 소인배, 소인배. 예. 그래서 니체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니체는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를 뛰어넘기를 바란 겁니다. 스승을 넘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발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로 보자면 니체의 교육관은 굉장히 진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 니체가 있다면 동양에는 순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이 청출어람은 어디서 나오냐 이러면 순자가 쓰신 순자라는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순자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순자는 전국시대 조나라의 유학자로서 이름은 황이며 자는 경입니다. 맹자가 성선설에 입각하여 덕치주의를 주장했다면 그는 성악설에 근거하여 예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진나라의 재상 이사와 한비자가 그의 제자입니다. 그의 전반기 인생은 단순한 삶을 살면서 거의 서재에서 책을 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제나라의 직하학사에서 제주의 직위를 세 차례나 역임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크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젊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한마디로 대기만성형 인물입니다. 끝. 그러니까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순자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상가입니다. 비록 제자일지라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결국 니체나 순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이가 아니라 나중에 제자가 더 뛰어나서 오히려 배울 수도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죠? 네. 스승과 제자가 일방적으로 뭐 가르치고 베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쌍방향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가 좀 더 네.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요즘 사회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사회 예, 변화가 뭐 그렇죠, 좀 많이 그렇죠. 되다 예, 보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요즘은 뭐 그런 계급 사회나 상하 사회가 아니니까 약간 그런 네. 경향은 있죠. 네. 근데 예전에 도제 시스템일 때 네, 철저하게 제자를 스승 안에 가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스승과 제자가 학문을 하는 관계의 용어를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요즘 표현으로 앞서 얘기한 멘토라는 말이 있죠, 그죠?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면서 어린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친구인 멘토르에게 맡겨서 돌보고 가르치게 했는데요. 이처럼 좀 미성숙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이때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 멘티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스승이나 멘토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깨우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스승이나 멘토가 있으면 살아가는데 훨씬 이런저런 가르침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유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승이나 멘토를 둘 여유가 있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죠, 그죠? 청출어람을 강조했던 순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하는 방법으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건 없다. 제가 그래서 작두님이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작두님의 철학인 거죠, 야. 그죠? 예. 확실히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독학으로 깨우치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옆에서 깨우쳐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아낌없이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이나 멘토에게 기꺼이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의 날 이런 걸 축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텐데요. 요즘 많이 퇴색됐죠. 네,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를 돌봐주고 가르침을 주는 멘토의 존재는 영원한 것일까? 좀 해병대식 용어로 바꿔 얘기하면 한 번 멘토는 영원한 멘토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죠? 예. 네. 물론 호칭이야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관계는 영원해서는 안 됩니다. 멘토가 멘티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영원히 해야 된다면 이는 멘티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배우는 사람이 배움을 잘못되었든지
둘 다이거나 둘 중 하나이거나 뭐 이렇겠죠, 그죠? 한마디로 올바른 멘토 멘티 관계는 아닌 셈입니다. 이 상황을 니체식으로 해석하면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사제 관계, 진정한 멘토 멘티 관계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얻는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진짜 멘토가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면 그런 관계 설정을 받아들이기가 네. 어렵죠. 예, 맞습니다. 오디세우스도 친구인 멘토로에게 어린 아들을 맡기면서 부탁한 게 영원히 맡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만 맡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관계는 제자나 멘티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일 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제자가 혹은 뭐 멘티가 좀 성숙해지는 단계에 들어서면 네. 좀 새로운 관계로 좀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좋다 이런 건데 네. 그 새로운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관계를 하는 거냐 이게 무슨 계약 맺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느낌이 잘 안 오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술 수련을 막 받던 제자한테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하산하거라. 그죠? 근데 이 표현은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스승이 보기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거나 제자의 수준이 스승과 비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늘 수 있는 말이거든요. 스승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제자에게 하산을 명함으로써 기존의 사제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제 관계를 마무리한다고 해서 사제 관계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르침을 주고받던 관계에서 이제 각자 스스로 깨우치는 관계로 발전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스승은 이제 제자의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산하거나 이러는 거죠. 네. 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네. 스승이 오히려 이제 제자에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자가 스스로 깨우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승이 오히려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기를 좋아하는 스승이라면 이런 상황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명나라 때 사상가 중에 이타고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스승이면서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 친구이면서 배울 게 없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타고도 최고의 사제 관계는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가 진정한 사제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어쨌든 뭐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또 뭐 스승에게까지 배움을 좀 줄 수 있으려면 제자가 뭔가 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공을 길러야죠. 열심히 그죠? 해야 되겠네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님은 당연히 존경해야 할 분이시죠. 하지만 더욱 좋은 관계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가 성장해서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제자이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에겐 스승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가르침을 받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조언과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자기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주고 또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관계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올해 네. 우연한 기회에 평생 처음으로 제가 1박 2일 강의를 가게 되는데 진행을 네. 제 둘째가 같이 갔어요. 아들이. 네. 네. 알바 하루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네, 이틀 있었는데 평생 처음 해보는 활동을 거기서 하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리에 앉아서 평생 처음 본인도 목격을 했고 되게 뜻깊은 자리였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교육생에게 내 아들이다라고 아침에 잠깐 소개도 예. 한번 해보고 예.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예.
저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아이가 되긴 하기도 했고 예. 잘하진 못하지만 예. 예. 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아버지가 예. 라고 하는 걸 또 경험하고 예.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예. 근데 역시 그런 경험 하나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예.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아이한테도 역시 배울 수가 있겠다. 예. 이 생각 참 많이 예, 들어서 좋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죠? 아버지의 무대의 선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죠? 희노애락을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기회였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네. 어쨌든 니체의 주장도 그렇고 이타구의 주장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네.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스승 제자 관계도 일방적인 사이는 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꼭 뭐 스승 제자, 멘토 멘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서로가 좀 교학 상장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가 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저는 굉장히 공감이 역시 또 많이 가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어차피 그릇의 모양하고 크기는 다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조금 더 큰 사람은 우리가 뭐 대인, 뭐 흔히들 그렇죠. 대인배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릇이 크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근데 밥그릇 싸움하는 놈은 네. 교학 상장을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감히 직장 선배, 대인배로 가는 두 가지의 길 네. 쉽습니다. 큰 그릇 후배한텐 쿨하게 인정하고 예. 작은 그릇 후배에겐 인내와 포용을. 예. 그죠? 멋진 그죠? 내용입니다. 자유님.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영원하면 쪽팔리듯이 네. 스승과 멘토의 보살핌도 영원하면 쪽팔린다. 예. 멋집니다. 예. 좋습니다. 잘 그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은 멘토와의 관계가 애매할 때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멘토는 멘티의 성장을 도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영원히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타고의 주장처럼 스승이면서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스승이 아니며 친구이면서 배울 게 없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만 보다 성숙된 멘토-멘티 관계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